힘이 뭐야? 이 유치한 걸 맨날 질문합니다. 출석 면접 가면. 힘이 뭐니? 라고 하면 힘은? 그렇죠. 힘이라는 건 어떤 물체의 모양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중학교 1학년 과학 선생님이 여러분 생기부에 써준 코멘트에 가장 많이 달려있는 게 1학년 선생님들 코멘트가 제일 길고요. 그 1학년 선생님들이 코멘트를 달 때 암석, 힘 이 부분에 집중돼서 코멘트를 대부분 달아주셔서 그 부분을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됐어?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지학에서 암석은 잘 안 물어보시고 오히려 기후 파트를 좀 물어보십니다. 3학년에 배운 기후 파트를. 근데 물리는 힘에 해당되는 것들을 대단히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작년에 3학년에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3학년에 신서가 10명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힘에 대해서 탈탈 털리고 왔거든요. 더군다나 한국 선생님들의 장점은 뭐야? 한 명한테 썼던 코멘트를 모든 아이들한테 컨트롤 C, 컨트롤 V를 다 붙여요. 그러니까 코멘트가 똑같으니까 그 학교 아이들한테 다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그러니까는 변별력이 확 나오죠. 그거에 대한 대답을 누가 잘할 수 있냐 없냐가 보이니까. 자, 그래서 물체의 모양이나 모양을 변화시킬 때도 힘이라는 게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 힘입니다. 운동 상태라는 건 빠르기나 방향의 변화를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체한테 힘이 작용했니를 판단하는 기준은 모양 바뀌었어? 빠르기 바뀌었어? 방향 바뀌었어?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힘이야. 그 힘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산하고 표현하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배우는 게 그게 물리 전체가 다야. 그래서 이런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면 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힘은 몇 개에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힘이 몇 개에게? 아니거든요? 몇 개게요? 아니거든요? 4개입니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배운 힘은 4개고요. 2, 3학년을 지나면서 2개 더 배워서 총 6개의 힘의 관점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4개가 뭘까요? 중력, 부력, 한성력, 마찰력. 이 얘기예요. 됐어? 자, 거기다가 중학교 2, 3학년을 지나가면서 전기력과 자기력까지 배워서 6개의 힘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 중에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4개의 힘을 가지고 그때 그 선생님이 물어봤던 게 너네들이 배운 게 마찰력, 한성력, 부력, 중력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코멘트에 맨날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잘 이해했으니까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볼게 이제 이렇게 시작하시거든요. 자, 그래놓고 그때 세종과고 선생님이 그러면 너는 얘네들에 대해서 잘 이해했으니까 이 힘을 분류해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질문을 짜잘하게 안 들어가고 처음에는 크게 들어가십니다. 힘이 뭐야? 힘 분류해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이 4가지 힘을 3개 하나와 2개로 분류해봐. 너만의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봐 라고 얘기했어요. 저기에 있는 힘을 3개 하나와 2개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얘기해봐. 그리고 분류해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 힘을 분류하는 기준이 여러분들이 적어도 2가지 기준은 나누셔야죠. 이 기준하고 이 기준이 뭘까? 이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러한 힘을 나누는 보편적인 기준은요. 그래서 힘을 나누는 기준은 중학교 기준하고 고등학교 기준을 둘 다 물어보신 거거든요. 우리가 중학교 때요. 힘을 분류할 때 그 분류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첫 번째 힘들이 반드시 접촉되어 있는 상황에만 작용하는 힘이야? 아니면 떨어져 있어도 작용할 수 있는 힘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 유무에 따라서 힘을
뭐예요?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중학교 때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러면 저 네 가지 힘 중에서 반드시 접촉되어 있을 때만 작용하는 힘이 뭐 있을까요? 그렇죠. 마찰력은요, 물체와 접촉되어 있는 바닥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마찰력이라는 게 접촉되어 있을 때만 작용합니다. 또요? 탄성력이요. 또요? 네, 부력이요. 이렇게 위에 있는 세 가지의 힘은요, 접촉되어 있는 공간에만 작용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이 여러분들 중학교 때 1학년 때 배웠던 뭡니까? 중력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2, 3학년 때 배우는 전기력과 자기력까지도 떨어져서 작용하는 힘이지만 주어진 힘이 4개이기 때문에 3개와 하나로 나누는 기준이 바로 접촉 유무에 따라 힘을 분류할 수 있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힘을 두 개로 나누는 이 기준을 얘기할 수 있냐 없냐가 선행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 접촉해 있어야만 작용하는 힘 알았어. 근데 그거 말고 힘을 두 개로 나눌 때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될까? 그렇죠. 바로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이냐 없는 힘이냐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하고요. 그걸 뺀 나머지는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비보존력이네 라는 얘기거든. 그 중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이 위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찾는다면 뭐하고 뭐가 있니? 네, 바로 중력과 탄성력이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힘이고, 여기다가 중3 때 배우는 힘을 하나 더 붙인다면 전기력까지 들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이야. 자,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못하는 힘이 바로 마찰력하고, 그래서 위에 있는 3개의 힘을 뺀 나머지 다거든요. 요거 3개를 뺀 나머지 다인데 저기 제시된 것 중에서는 마찰력, 부력 같은 것들이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못해. 그래서 거기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자기력까지도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못하는 힘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두 개로 나눌 때 기준은 이렇게 잡아서 가시면 된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질문 안에 선행 정도로 확인할 수 있는 얘기들, 그리고 정말 얘가 깊게 생각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질문을 만들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이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물어봤던 힘에 대한 질문이 이거였어요. 마찰력이 뭐야? 부력이 뭐야? 이거 어떻게 계산해?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네, 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셨더라.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출석 면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러한 힘들이 작용해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힘이 어떻게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지 한번 보자. 이게 고등학교 관점이야. 되겠어? 네, 그런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21번이 대표적으로 힘과 작용, 반작용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운동을 설명해봐 라는 겁니다. 그 중에 21번 보시면 얼음판 위에 영수와 현우가 우리 30cm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서 서로 손바닥 밀기 했어.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서로 손바닥 밀기를 하는데 이때 영수인 A가 B인 현우를 밀 거야. 그래서 자, 그랬을 때 A가 B를 미는 힘이 크겠냐, B가 A를 미는 힘이 크겠냐? 같죠.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이기 때문에 A와 B는 똑같은 힘을 동시에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에 받아. 그러면 힘을 받았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받은 힘에 의해서 물체의 운동 상태가 바뀌는 가속도가 생길 건데,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A와 B는 같은 크기의 힘을 받더라도 그 물체의 질량이 달라서 가속도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되겠어? 자, 그랬을 때 A와 B가 받는 힘의 크기가 1대1로 같다고 치게. 근데 예를 든 거야. 질량의 비율이 2대1이라고 치자. 그럼 같은 크기의 힘을 받는데 질량만 달라? 그렇다면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의 크기는 몇 대 몇이니? 몇 대 몇이니?
질량과 반대로 1대 2로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 그 그래프에서 보면 되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었구나. 자, 이때 영수와 현우의 질량이 얼마랍니까? 얘가 60kg이고 얘가 얼마래요? 75kg이잖아요. 질량비가 몇 대 몇입니까? 4대 5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질량비가 4대 5니까 가속도비가 5대 4로 나와야 정상이구나 라는 얘기야. 그러면 가속도비가 5대 4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시간 속도 그래프를 보면 A는 1초당 속도가 50 빨라지는 가속도를 가지고 있다면 B는 1초당 속도가 40 빨라지는 이런 가속도를 가지고 있네. 그래서 A의 가속도는 5A고 B의 가속도는 4A야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간거리인 민널비의 비율 보이세요? 됐죠? 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가 5대 4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도 5V 대 4V가 나와. 그리고 간거리 비율도 5대 4가 나와요. 됐죠? 그래서 같은 크기의 힘을 받는다면 이 물체의 나머지를 결정하는 건 질량 비율이다. 그 나머지를 결정하는 질량 비율과 나머지는 서로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가속도의 비율이 5대 4이기 때문에 간거리 비율도 5대 4여야 되는데 둘이요. 맨 처음에는 30cm만큼 떨어져 있다가 손으로 밀었더니 그래서 밀리는 동안 이 거리가 30에서 57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 거리가 27만큼 증가했어? 됐어. 근데 거리 비율이 5대 4여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A가 움직인 거리가 얼마? 얼마? 네. 30이었는데 57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둘의 거리가 27만큼 멀어진 거잖아요. 그 중에서 A가 밀려간 거리와 B가 밀려간 거리를 합한 게 27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간 거리가 얼마냐고요? 12, 15, B가 간 거리는 12 이렇게 된다고요. 되겠어?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밀려간 거리의 차이는 3cm 나겠네 라는 걸 묻는 겁니다. 되겠지? 이런 느낌이야. 이때 영수와 현우의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는 저는 이렇게 그려봐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거꾸로 가자. 어떤 애한테 같은 크기의 힘을 줬는데 아이들이 밀려간 거리가 다르다면 그걸 가지고 걔네들한테 질량비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번에 선생님이 특강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주에 갔는데 모양과 크기가 같은 두 물체가 있다. A와 B가 있다. 근데 겉으로는 누가 더 질량이 큰지 모르겠다. 그러면 얘네들 중에 누가 더 질량이 큰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얘네들한테 같은 크기의 힘만 줘보면 된다. 그랬을 때 같은 크기의 힘을 주는 방법은 뭔데? 둘을 빵 하고 부딪히면 된다. 그러면 작용 반작용의 힘 때문에 둘은 항상 같은 크기의 힘만 받는다. 그죠? 같은 크기의 힘을 받은 다음에 얘네들이 뒤로 밀려나갈 때 그 밀려나가는 거리 비율과 반비례하는 질량비를 갖기 때문에 누가 더 무거운지 비교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됐죠? 그래서 머리를 잘 써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2번 볼게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곳에서 공을 떨어뜨리고 t초 후에 같은 높이에서 b를 떨어뜨립니다. 물음에 답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이건 대자뷰 문제라고 합니다. 사실은 같은 높이에서 A를 자유낙하시키고 일정한 시간 지난 후에 B를 그 높이에서 자유낙하시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높이가 H가 있는데 꼬매가 A라는 물체를 자유낙하시켜서 얘가 떨어지고 있어. 근데 2초 지난 후에 같은 높이에서 B를 떨어뜨릴 거야. 되겠냐? 그러면 2초 동안 A 혼자만 떨어졌었죠? A 혼자만 2초 동안 떨어졌습니다. A는 자유낙하하고 있죠. 그러면 2초가 지난 후에 A는 어떤 상태냐면 속력이 20으로 처음 기준점으로부터 20m 지나간 후입니다.
그리고 나서 B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B는 2초일 때 여기서 출발해서 A를 쫓아가겠죠. 근데 이렇게 쫓아가는 게 B겠죠.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A와 B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질까요? 아니면 같은 거리를 유지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A와 B 사이의 거리는 일정할까요? 아니면 점점 벌어질까요? 뭐 할까요? A와 B 사이의 거리 어디 있을까요? 네. 같은 시간 동안에 A가 간 거리는 이만큼이고 B가 간 거리는 이만큼이니까 둘의 거리 차이가 이만큼 났어. 그리고 나서 시간이 더 지나면 맞죠? A가 간 거리는 이만큼인데 B가 간 거리는 이만큼이니까 이제 거리 차이는 이만큼이 나야죠. 그러면 요만큼이 더 생긴 거죠. 맞아?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두 물체 사이의 속도 차이는 어떨까요? 두 물체 사이의 속도 차이는? 속도 차이가 이 높이 차이죠. 이 높이 차이는 어떻습니까? 1.5예요. 둘 사이의 속력은 20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것들을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떨어뜨린다. 이때 공 B에서 A를 바라보면 이래서 왔어. 그러면 이렇게 A 가고 있고 그 뒤에 이제 B가 오고 있어. 자, B에서 보는 거야. A 공을 C가 떨어지면서. 그러면 B가 봤을 때 A는 무슨 운동하는 것처럼 보일까? 라는 얘기죠. B가 봤기 때문에 B는 자기 스스로가 관찰자이기 때문에 정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난 가만히 있는데 A 혼자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 속도를 바로 B가 본 A의 상대 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A의 속도에서 관찰자인 B의 속도를 본 만큼 그래서 뺀 만큼 B가 느끼는 상대 속도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잘 보시면 처음에 2초가 됐을 때 A는 먼저 떨어졌으니까 속력이 20이야. 그리고 나서 B를 떨어뜨렸으니까 B는 그 순간에 0이었을 거야. 그리고 나서 1초 지나고 나면 3초가 돼서 A의 속도는 30이 되고 B의 속도 얼마 되니? 10. 또 1초 지나 4초가 되면 A의 속도가 40인데 B의 속도는 얼마니? 20 되면서 보는 거야. 그랬을 때 B가 본 A의 상대 속도는 A의 속도에서 B의 속도를 빼면 된다 그랬으니까 빼시면 이게 B가 느낀 A의 상대 속도가 돼요. 이해돼? 그랬을 때 얘의 속도 얼마니? 20만큼 나보다 앞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 그래서 20만큼 나보다 앞으로 20만큼 나보다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서 B가 본 A의 운동은요 20이라고 하는 빠르기로 등속도 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B가 본 A의 운동은 A가 점점 속력이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둘의 속도 차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등속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 속도라는 건 둘의 속도 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둘의 속도 차가 일정하기 때문에 B가 봤을 때 A는 등속도 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 A와 B가 저 상태에서 충돌할 수 있니? 불가능하죠. 그래서 등속도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B로부터 A는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저 상태로 둘이 절대 충돌할 수 없어요. 그럼 충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충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가 떨어지고 나서 2초 후에 B는 자유낙하시키지 말고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높이가 얼마라고 칠까? 100이라고 칠까? 2초 후에 얘를 얼마의 속도로 던져야 바닥에 닿기 전에 두 개가 충돌하겠니? 뭐 이런 얘기죠. 가능해? 가능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실제로 A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요. 그래서 B를 던지는 거야. 그랬을 때 B를 던지고 나서 몇 초 후에 얘가 바닥에 닿기 전에 충돌하겠니? 뭐 이런 문제야. 그럼 충돌하려면 조건이 죠.
충돌하는 순간이 여기라면 이 순간에 A와 B가 총 이동한 거리가 서로 어때야 되니? 같아야죠. 되겠어. 그러면 이 T라는 시간이 충돌했다고 치자. 그러면 A가 이만큼 갔으니까 B는 이 시간 동안에 간 거리가 이만큼이 두 개가 같으면 돼. 맞아? 그랬을 때 아가야 어차피 이 넓이는 공통이니까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지. 맞아? 네. 그러니까 이 넓이와 요 넓이가 어떠면 되겠니? 같으면 되는 속력으로 던지시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만약에 B를 던지고 나서 뭐 2초 후에 충돌했어 라고 한다면 B를 던지고 나서 2초 후에 두 개가 충돌했어 라고 한다면 아 B는 처음 속도가 V고 1초 지날 때마다 속력이 10씩 빨라졌으니까 2초 지나면 속력이 V 더하기 20 됐을 거야. 맞아? 맞아? 그랬을 때 이 넓이가 이 넓이랑 같으면 되는데 이 넓이는 20인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의 이 넓이가 20이면 되는 거예요. 맞냐? 이거 평행사변형이죠.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뒤져. 자, 그러면 높이 곱하기 밑변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냐? V-20에다가 2를 곱하기 얼마면 되겠어요? 20이면 되겠죠. 되겠어요? 그럼 V-20이 10이니까 V는 얼마? 30의 속력으로 던지면 그게 충돌할 수 있어요. 뭐 이런 느낌이야. 가능하겠어? 이런 거.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네 1번에 B가 봤을 때 A는 등속도 운동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2번 공 A와 B 사이의 거리와 공 B를 떨어뜨린 후의 시간 사이의 관계를 아래 그래프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꼬맹아 봐. A와 B 사이의 거리는 점점 뭐해진다? 멀어진다. 맞죠? 그리고 공 B를 떨어뜨린 후에 자 시간 사이의 관계를 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럼 꼬맹아 맨 처음에 이 그림이 아니고 B는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게 늘어날까? 아니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까? 네, 항상 요만큼씩만 같은 시간이 지날 때 늘어나는 거죠. 됐어?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A와 B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주세요. 세 번째, 다음은 행성 P의 표면에서 용수줄을 가지고 실시한 실험 결과를 나타낸 건데 이 실험 결과를 참고해서 지구의 행성 P에서 공 A, B를 1초 간격을 두고 자유낙하시킬 겁니다. 공 A와 B 사이의 거리가 15m가 되는 시간 T1 되는 시간 T1과 T2의 비율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 밑에 그림은 왜 있는 거야? 아, 이 행성 알았다. 자, 꼬맹아 자, 이해했어요. 자, 여기는 지구 여기는 P라는 행성 근데 지구의 중력과 속도는 10이야. 근데 P라는 중력과 속도는 네가 구해봐. 그걸 구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그림 봐. 이런 얘기한 거야 여기서. 여기서 그래서 보면 질량이 1kg의 물체를 매달았더니 용수철이 3cm 늘어났어. 질량이 1kg의 물체를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놓고 수평 방향으로 용수철을 5cm 늘어나도록 당겼더니 가속도가 뭐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행성은요. 1kg짜리 물체를 갖다 대면 이 행성의 중력과 속도를 곱한 만큼의 무게가 작용하겠죠? 맞아?
그래서 그 용수철이 몇 cm 늘어나는데? 3cm 늘어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중력가속도가 얼마인지 찾아볼 거야 우리는. 근데 이렇게 용수철한테 물체를 매달지 않고 같은 용수철인데 내가 마찰이 없는 바닥에다가 물체를 놓고 얘를 당겼어. 자, 얘를 당겼는데 그 1kg라는 이 천체에서 1kg짜리야. 자, 1kg짜리 물체를 내가 5cm 늘어나게 당겼더니 이 새끼의 가속도가 얼마냐면 5 됐다는 거야. 맞아? 젊은 꼬맹아. 실제로요.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잖아요. 이 천체의 가속, 중력 가속도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질량은 1kg고요. 내가 준 힘은 용수철 5cm 늘어나는 힘을 준 거야. 그 힘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힘을 집어넣으면 가속도가 얼마 나와? 5가 나온대. 맞지? 그러면 아하, 이 용수철한테 5N의 힘을 줬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이 용수철은요 1N의 힘을 줄 때마다 1cm 늘어나는 용수철인 거야. 근데 이 행성에다가 1kg짜리 물체를 매달았을 때 3cm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사실은 1kg짜리 물체가 이 행성에 가면 몇 뉴턴? 3N의 힘을 만들어 온다.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이 행성의 중력 가속도는 얼마니? 라고 하는 거죠. 되겠니? 자, 무게는 mg니까 질량은 1이고 중력 가속도 얼마여야? 3이어야 작용하는 힘이 3N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 이 행성의 중력 가속도는 3으로 보라는 얘기구나 라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해드린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접수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행성의 중력 가속도가 지구에 비해서 10분의 3밖에 안 되네. 이거 확인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행성에서 꼬매가 아까 그 실험을 다시 하는 거지. A라고 하는 물체를 자유낙하 시켰어. 자유낙하 시켜서 A가 여기에 온 1초 후에 B를 자유낙하 시킬 거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A, B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데 되겠냐? 그랬을 때 이 거리가 15cm, 15m 되는 순간이 몇 초야? 라는 얘기야. 납득이 됩니까? 자, 그랬을 때요. 머리 좋은 척 해요. 아까 했죠? 1초 지나니까 B의 속력이 0일 때 A의 속도가 얼마야? 10된 상태야. 그리고 또 1초 지나면 어떻게 돼? A의 속도는 20으로 증가했고 B의 속도는 얼마야? 10. 맞아요? 또 1초 지나면 A의 속도가 30되고 B의 속도가 20 되겠죠? 되겠어? 네, 둘의 속도 차이 얼마? 10. 그럼 B가 보면 A는 10이라는 등속도로 자기보다 앞으로 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B가 본 A의 상대 속도가 10이라는 얘기는요. 됐어? 네. B가 봤을 때 A가 나로부터 10이라는 빠르기로 멀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1초 지나면? 1초 지나면 A는 B로부터 몇 미터 멀어졌을까? 10m 멀어졌겠죠. 맞냐? 네. 맨 처음에 1초 동안 이거 떨어진 거리가 얼마예요? 지구에서 자유낙하합니다. 지구에서 자유낙하했을 때 1초 동안 낙하한 거리가 얼마일까? 얼마일까요? 5m. 처음에 둘이 5m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둘 사이의 거리가 총 15m가 되려면 10m만 더 멀어지면 되잖아요. 맞냐? 네. 그러려면 몇 초가 더 필요합니까? 1초가 더 필요하죠.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실제로 지구에서는 B를 낙하시키고 나서 1초 후에 둘 사이의 거리가 15m가 돼요. 라는 얘기야. 이해됐지? 이 짓을 P라는 천체에서 할 거야. P라는 천체는 중력가 속도가 3이기 때문에 A를 낙하시키고 나서 1초 지나면 A의 속도는 3이야, 3. 됐어? 1초 지나면 A의 속력은 3이 됩니다. 여기가 3이 됩니다. 이건 지구. 이거는 P라는 천체. P라는 천체는요. 1초 지나면 겨우 속력이 3밖에 안 돼. 그러면 1초 동안의 간거리 얼마? 1.5m. 맞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B를 놓을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1.5m만큼만 차이가 났어. 그러면 이제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 더 멀어지면 되겠니? 13.5m만큼만 더 멀어지면 둘 사이의 총거리가 15m가 될 거야. 자, 그렇다면 이때 P라는 천체에서 생각해. P라는 천체에서 B가 본 A의 상대 속도 얼마니? 3입니다. 그러니까 B는 정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B가 봤을 때 A는 자기로부터 1초에 3의 빠르기로 등속도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맞지? 그랬을 때 A가 나로부터 13.5m 가는데 몇 초 더 걸리니? 왜 봐? 얼마? 4.5초. 그래서 4.5초 지나면 A, B 사이의 거리가 13.5m만큼 더 멀어져서 총 15m 멀어지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지구에서는 1초 만에 둘 사이의 거리가 15m가 되는데 P라는 천체에 가면 4.5초 만에 둘 사이의 거리가 15m가 돼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괜찮냐? 이해되겠냐?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용수초를 주는 의도가 뭔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시간의 비율은 2대 9입니다. 되겠어? 네, 2대 9니까 시간의 비율은 2대 9예요. 이렇게 가시면 되죠. 맞죠? 네. 넘어갑니다. 아까 가장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었던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번이냐? 23번 문제예요. 그림은 원점 O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A 매끄러운 원형면에 수평면의 B점을 접한 채로 놓여 있습니다. 자, 물음에 답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A점에 놓은 질량의 M인 공이 C점을 지날 때 속력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수평면에 떨어져 있을 때 공의 속력, 수평면에 떨어졌을 때의 공의 속력 VD. 여기서 말하는 VD는 어디 얘기해? VB겠지? 아니야? 이 VD는 뭐야? D점은 어디야? 아, 날아갔을 때. 그러네요. 그럼 그림이 그 다음 부분이 없었던 거군요. 지금 얘는요, 원의 일부분을 잘라낸 거예요. 지금 원의 일부분을 잘라내서 수면과 나란, 지면과 나란한 부분을 B라고 하고요. 여기 제일 높은 곳에 있을 때의 위치를 A라고 하고, 그리고 요각도가 60도야 이렇게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을 마찰이 없는 곳에 놓으면 얘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까지 와서 더 이상 못 가니까 이렇게 떨어지겠죠. 맞아요. 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을 D라고 했나 봐요. 자, 그래서 A점에서 놓은 질량의 M이 공이 C점을 지날 때의 속력과 수평면에 떨어질 때의 공의 속력 VD를 구해라. 단 얘네들은 매끄러운 면이라고 했으니까 마찰 없네요 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C점에서의 속력을 구할 수 있는 원리 뭡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되겠어? 구해. 아니, 말했잖아. A에서의 무슨 에너지가? A에서의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C 지점에서의 뭐랑 같다?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C에서의 속력을 구하는 건 너네 몫이라고. 빨리 구해. C점을 통과하는 순간에 속력을 구하라잖아. 그러면 이 C점에서의 뭘 구하면 된다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C점에서의 속력 구하면 된다고.
진짜. 맞아? A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C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어떠니? 같아. 근데 A 지점에서는 무슨 에너지만 있니? 위치 에너지만 있어. 근데 C점에서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둘을 더하면 같아 라는 식으로 할 건데 지금 여기서 반지름이 얼마나 그랬어? A. 그러니까 루트 11. 그러면 이 높이가 얼마겠어? A지. 어? 예. 이 높이는 얼마겠냐 이 새끼들아. 네. 이게 60도라 그랬으니까 잘라버리면 되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그러면 이게 60도니까요. 말란 거에 얘 얼마야? 2분의 1 A니까 여기 높이가 얼마겠니? 2분의 1 A 값이겠지 이 새끼들아. 빨리 해. A가 그런 구했는데. 루트 11. 그러면 D점의 속도는 여기 속도 구하라는 거잖아. 네. 이건 더 쉽지. 이건 뭐야? 얘는 A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됐어? C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이고 자, D점에서도 역학적 에너지 같아야지. D점에서는 무슨 에너지만 있어? 운동 에너지만 있지. 되게 쉬운 거. 되게 쉬운 거였어. 잠시만요. 자, 욕하면 안 돼. mg, a는 맞아? 자, mg 2분의 1 a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이야. 맞아? 얘는 얼마야? 얘는 2분의 1 mvt의 제곱이야.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VC는 제곱이야, 루트야? 그냥 VC죠. VC니까 얘는 루트 2G 2분의 1 A네요. 그러면 GA네요. 11. 10으로 하래? 아. 중력 가속도 10으로 하래? 네. 근데 답은 4번이었거든요. 됐어. VD는 루트 21.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20.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루트 21. 그러면은 루트 2분의 1이네요. 되게 쉬웠고. 이 실험을 지구와 달에서 동시에 실시했을 때 지구와 달에서 시점을 떠날 때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과 수평면에서 공이 도달할 때 최고점의 높이를 비교해 보세요. 이 실험을 지구와 달에서 동시에 했어. 지구와 달에서 시점을 떠날 때 공이 최고점 떠난 공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과 수평면으로부터 공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점의 높이 그냥 최고점의 높이 구하라는 거 아니야? 시간. 그리고 최고점에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 구하라는 거 아니야? 네. 요거 구하라는 얘기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하고요. 맞아? 오케이. 그럼 보면은 여기서 얘가 이렇게 쏴지는데 요 각도가 몇 도냐? 너네 저번에 나한테 각도 사기쳤더라. 그 문제 좀 나중에 찾아볼게. 너네가 얘기한 각도가 틀렸더라. 자, 여기가 60도, 30도, 그 다음에 여기가 60도면 이거 60도, 이거 30도야? 맞아? 나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30, 맞아? 저 안에도 60 저것도 같이 각도는 무슨 60, 30, 60. 네. 역학적인 거좀 없지? 왜? 저것도 비가 와서 성능이 좋네. 안 들려. 성력이 오늘 때까지 올라가다가 내려오니까 아니야. 아니
포물선구요. 똑바로 올라가야 속력이 0이죠. 얘 똑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포물선을 그릴 거라서 수평 속도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러네. 저런데 지랄하네. 자, 그래서 얘는요 이 속도로 비스듬한 방향으로 쏜 거라서 이때 수평 속도와 무슨 속도를 가냐? 수직 속도를 가져. 그랬을 때 얘가 여기서 속력이 아까 우리가 얘기한 루트 10A 이게 VC의 속도지. 네. 그 속도가 이 방향으로 루트 10A. 그러면 이 방향의 속도는 코사인 30이니까 그죠 60 여기가 60도여야 돼? 확실해? 사기치면 죽어. 코사인 60이니까 2분의 루트 10 A죠. 됐어? 수직 속도는 2분의 루트 30 A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로 쏜다. 그랬을 때 얘는요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 어떻게 하라 그랬어?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로 수직 속도 나누면 돼. 기억나니? 네. 지구는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 10분의 수직 속도 얼마입니까? 얼마? 2분의 루트 30 A고요. 맞아? 네. 달에 가면 중력 가속도가 지구의 6분의 1이라 그랬어. 그럼 굳이 안 해도 됐다. 수직 속도 똑같지? 지구에서의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달에서 6분의 1이니까 G분의 6VY가 된다. 이거는 지구에서의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고 이건 달에서의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겠지? 중력가 속도가 6분의 1이니까 맞아? 네. 그러면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대 몇입니까? 1대 6이 되겠죠.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G분의 VY잖아. 어차피 Y축 방향의 속도는 지구랑 달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뭐만 달라? 달에 가면? 중력가 속도만 다른데 달에서의 중력가 속도는 지구 중력가 속도의 몇 분의 1? 6분의 1. 그러니까 이게 6분의 1이니까 넣으면 이런 모습이 나오지. 속력이 같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속력은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그럼요.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mgh. 위치 에너지가 다르지 중력 가속 보이는 루트 2g h. 아 속력이 달랐네. 달에 가면은 속력이 지구의 6분의 1이죠. 그거죠. 여기서의 속력이 다르네요. 지구에서의 속력에 비해 달에서의 속력은 루트 6분의 이거네요. 그거를 나누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루트 600이 이루어지네요. 맞죠? 그래서 시간은 1대 루트 6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시간은 루트 6배 달이 더 길어요 라고 하는 건 알았으니까 이때 최고점까지 올라간 높이의 비율을 구하시면 되겠죠? 높이의 비율은 뭐요? 느낌상 같을 거 같나요? 느낌상 어떨 것 같아요? 이 루트 6배 루트 6분의 1 아니 반대구나 루트 6분의 루트 6분의 딱 1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은 지금요 지구에서의 속도는요 VY라고 치면 얘가 t초 만에 시간이 1대 루트 6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초 만에 멈췄어요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랬을 때 올라간 높이가 요만큼이야. 근데 달에 가면 속력이 루트 6분의 VY로 줄어.
근데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은 몇 배 길어져? 루트 6배 길어져. 그러면 올라간 높이는 이 면적이죠?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이 어떤지 보시면 돼요. 어때요? 같죠? 그럼 올라간 높이가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죠. 잘못 풀었는데 유력하군요, 유력하. 많이. 이거 그릴 수 있겠어? 네. 그릴 수 있겠어? 오케이. 속력이 루트 6만큼 줄고요.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이 루트 6배만큼 증가하니까 올라간 높이는 같습니다. 라는 얘기야. 근데 C에서 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맞아요. 그 똑같이 A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아, 원래 이 높이까지 올라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자, 이때 A점에서는 속력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기 때문에 이 높이까지 가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튕겨나가서 올라갔을 때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서요. 이 순간에 속력이 남아있어. 위로 올라가는 에너지. 어? 네. 아,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있어서 여기에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이 높이보다는 낮아야 돼. 이해가 되는 거야? 오케이. (24번) 갈게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5kg의 물체 A와 10kg의 물체 B를 접촉시켜 놓고 수평 방향으로 60이라고 하는 힘으로 밀었습니다. 물음에 답해 보세요. 첫 번째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요. 마찰이 없는 면에 한 놈은 5kg, 한 놈은 10kg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A, B를 마찰이 없는 곳에서 60의 힘으로 밀면 이때 얘네들 운동에 관여한 알짜 힘이 그대로 60. 맞아? 자, 그 60이라는 힘으로 민 질량이 15. 그래서 가속도는 4. 맞아? 그랬을 때 A가 쓴 알짜 힘과 B가 쓴 알짜 힘은 F는 ma인데 어차피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쓴 알짜 힘은 질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서 얘 5 곱하기 4라서 20만큼을 60 중에서 쓴 거야. 근데 B는 10 곱하기 4라서 40만큼 쓴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맨 처음 알짜 힘 60을 자기 질량 비율로 나눠 쓰는 거야. 이런 얘기야. 이래. 오케이. 자, 그랬을 때요. 실제로 얘는 60 받은 것 중에 20 쓰고요. 얘는 40 써야 돼요. 자, 그랬을 때 B는 누구로부터 힘 받았어요? A는 사람이 밀었으니까 힘을 받았는데 B는 힘을 40이나 받아서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 B한테 힘을 누가 줬을까요? A가 밀었죠. 그러니까 A가 B를 얼마의 힘? 40N의 힘으로 밀었다 이 뜻이죠. 그러면 그거의 반작용으로 B가 A를 나 안 갈 거야 너 나가 이 새끼야 그리고 40으로 밀죠.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사람이 민 60에서 B가 민 40이 반대 방향이니까 빼면 A가 쓴 알짜임 얼마 나오니? 20 나오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A와 B 사이에 서로를 미는 힘이 40입니다 라는 건 여러분들 할 수 있고요. 두 번째요. 수평면과 물체 A, B 사이의 운동마찰 계수가 0.2라고 할 때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가 마찰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달라지냐? 인 거예요. 마찰력의 크기가 똑같은 마찰력을 갖는데요. 마찰 계수를 갖는데요. 마찰 계수가 0.1이에요. 됐어. 그러면 A에 작용하는 마찰력 그건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항력 곱하면 돼. 알고 있는 거죠?
마찰계수 0.25, A가 바닥을 누르는 수직 항력은 50. 그래서 A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얼마겠습니까? 이거 10N. 그렇다면 B에 작용하는 마찰력도요. 마찰계수에다 수직 항력 곱하면 되는데 B 0.2에다가 얼마? 100 곱하면 되니까 20 이렇게 될 거잖아. 그쵸? 그래서 실제로요. 마찰이 있다면 차이점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마찰이 있으면 A가 있고 B가 있어. 사람이 이쪽으로 60의 힘으로 밀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인 A한테 마찰력이 이 방향으로 얼마였냐? 10N이 작용하고요. B한테는 이 방향으로 20N의 마찰력이 작용한다는 거야. 이래. 그러면 결국은 이때 사용하는 운동할 때 사용하는 R자 힘은 얼마나 되냐? 내가 60을 밀었어. 근데 마찰이 작용해. 네. 그러니까 힘에다가 얘네들의 마찰력을 더하시면 얼마? 빼시면 얼마? 30N 밖에 운동하는 데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니까 질량 5kg로 나누면 가속도가 6으로 바뀝니다. 질량이 15네. 가속도가 2로 줍니다. 아까는 4였는데 가속도가 절반 됐죠. 그랬을 때 A가 쓴 힘은 A의 운동에 관여하는 힘은 F는 MA니까 5 곱하기 2 해서 얘는 10N의 R자 힘을 써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B는 20N의 R자 힘을 운동하는 데 써야 돼. 이해돼? 그럼 봐요. 실제로 A는요. 맨 처음에 힘을 받은 건 60이야. 근데 자기가 운동하기 위해서 쓰는 R자 힘을 10을 써야 되고 마찰을 이길 때 쓰는 힘 10을 써야 돼. 그럼 얼마 쓰냐? 20 쓴다. 그러니까 얼마 건너주냐? 얼마 건너가니? 40. 그 40 건너간 것 중에 B는 마찰을 이기는데 20을 쓰고 자기가 운동하는데 얼마 쓴 거야? 20 쓴 거야. 그러니 결국은 A가 B를 얼마의 힘으로 밀어야 돼? 얼마? 40의 힘으로 밀어야죠. 그러니 마찰이 있던 없던 건너가는 힘의 크기가 변했다 안 변했다? 이거 안 변합니다. 그냥 질량 비율로 처음에 받은 힘을 나눠주면 된다. 알겠어? 마찰이 있던 없던 건너가는 힘은 맨 처음에 받은 힘을 그냥 질량 비율로 나눠주면 마찰이 없으면 받은 힘을 모두 다 운동할 때 쓰고요. 마찰이 있으면 받은 힘 중에 일부는 마찰력으로, 일부는 운동할 때 나눠 쓴다고요. 그래?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할게요.